2달 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이 건넨 한마디가 내 평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72년을 살아온 내게도 낯설고 무거운 현실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따스한 봄날, 창가에 정성껏 가꾼 제비꽃이 활짝 피어있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던 그 순간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불안과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현실은 내 자존심과 애틋한 감정을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혼자 생활하며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한 경험이나 약 복용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자 스스로의 몸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소개해준 요양원은 내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마치 감옥처럼 규율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어 내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350만 원에 달하는 요양원 비용은 내 연금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었기에 마음 한켠에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던 중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밝은 미소와 함께 윷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전해지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노후를 내 방식대로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매달 60만 원의 한정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생활 방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보낸 35년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아내가 늘 해오던 대로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리움은 하루하루 내 일상의 공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내게 모든 것이 당연했던 일상의 소리와 온기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깊은 허전함을 남겼습니다. 그 후 자녀들과 함께 지내보기로 결심했지만 큰 아들과 작은 딸의 집을 번갈아 오가며 생활하는 동안 오히려 내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 집에서는 식사할 때 내 젓가락 소리가 손주들의 식사 집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따로 밥을 먹어야 했고 작은 딸의 집에서는 공부하는 손주들의 평온함을 위해 내가 움직임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내가 대신해주던 집안일들을 내가 직접
해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넘어질 뻔한 날도 있었고, 혼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는 일마다 여러 번의 좌절과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아침 거울 속 내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껏 남들이 정해놓은 답만 따르다 보니 내 진짜 모습과 필요를 잊고 있진 않은가?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서로 보태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는 언제나 친절하게 우리 모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이 할머니는 40년 동안 쌓아온 요리 솜씨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집안의 간단한 수리와 전기 설비 점검을 도맡아 주셨으며, 나는 오랜 공무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각종 서류 작업과 민원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연금에서 매달 60만 원씩 모아 함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공동 식사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재능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요양원이나 간병인에게 의존하던 시절보다 훨씬 따뜻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던 만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가족과 같은 따스한 유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만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할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건강식 아침 식사는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주기적으로 경로당의 전기 설비와 집안 곳곳을 점검해 주시며, 나는 정기적으로 민원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변 어르신들의 행정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또한 우리의 따뜻한 모임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나고, 어느새 구청에서도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솜씨를 살려 매달 40만 원의 소액 수입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전직 방송인이셨던 한 어르신은 지역 카페와 협력해 매주 2시간씩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매끄럽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미용실과의 계약을 3개월 만에 종료하는 등 때로는 작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다시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렇듯 우리 공동체는 요양원이나 간병인에게 의존하던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각자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즐기고 또 다른 이는 낮잠을 즐기는 등 서로 다른 일상이 어울려 하나의 따뜻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요양원에서의 정해진 스케줄이나 간병인과의 어색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만의 방식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맞이하는 따뜻한 인사와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은 돈이나 제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을 선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과 고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인연과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인생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의 소소한 대화, 공동으로 준비하는 식사, 그리고 때로는 자녀와 손주들이 함께 해주는 특별한 시간들은 내 삶에 다시금 따스한 빛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남들이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엄격한 규칙이나 간병인과의 잠깐의 만남 또는 자녀와의 동거에서 오는 불편함 대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재능과 사랑을 나누며 만들어낸 이 작은 공동체가 내게 진정한 안식처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서로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경로당에서 만나는 그 한 송이의 미소, 함께 나눈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은 나에게 있어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나는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내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시설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심 어린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지 육체적인 한계와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요양원이나 간병인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만남과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결국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위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아침 햇살 아래 경로당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미소 또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따스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주변에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기에 노후의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따뜻한 동행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